2021년 2월 14일 저녁입니다. 미국 EV, 전기차 회사들 주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EV면 EV지 유니버스, 그건 또 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일부 전기차 회사들 주가를 강타한 바로 이 보고서, 제목을 좀 따라한 거죠.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2월 11일에 냈어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릴리스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금요일 증시에 영향을 준 건데요. 제목이 그럴듯하죠. Expanding the EV Universe, Initiate on QuantumScape and Fisker at Overweight. 배터리 회사인 퀀텀스케이프하고 전기차 회사인 피스커는 이제 비중 확대를 시작하겠다. 여기까지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라면 굉장히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로즈타운이라는 전기차 회사하고 배터리 회사인 로메오에 대해서는 반대로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 의견을 낸 거니까요. 이게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아니고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한 보고서에 싣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단 전기차 회사인 피스커하고 로즈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쭉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여기 Investors Business Daily, 이 IBD 기사가 브리핑이 잘 되어 있어서요. 요거랑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 심플한데요. 우리식대로 하자면 군웅할거 시대를 맞은 전기차 업종에서 이 종목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애널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정도가 될까요? 기사에서 이제 피스커랑 로즈타운 관련 내용만 찾아서 잽싸게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애담 조나스하고 뭐 빌리 코바니스, 이 분들이 자 우리는 선순위를 두고자 했다. 자 highly differentiated technology 하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뭐 매우 높은 수준에서 차별화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피스커에 대해서 오늘 떼기를 럭셔리 일렉트릭 SUV 메이커라고 했고, 뭐 협력 관계를 지금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가졌다. 특히 이게 EV 전기차 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마그나는 최근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LG 전자하고 합작사를 뭐 51대 49 이런 비율로 세운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요. 마그나의 기술력 이런 게 제조 부문에 있어서는 뭐 마스터급이다. 그리고 디리스크, 위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 피스커의 클린 쉿 어프로치. 그러니까 피스커가 자동차 제조사로서 아직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쉿,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백지 상태인데 그런 경험이 일천한 것이 리스크일 수 있는데 그것을 마그나가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네요. 보고서에서는 이 피스커가 또 all new, 완전히 새롭고 또 asset right 하면 자산 경량화 이런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디자인 센터드 EV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수지 타산점을 깨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쓴 모양입니다. 뭐 워딩 하나하나가 뭐 간결하지만 나름의 또 의미를 다 안고 있는 거겠죠. 오늘 뉴는 사실은 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이 매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갖는 워딩이겠죠. 왜냐하면 이 윌리엄 오닐의 투자법이 사실은 can slim이라는 짧은 워딩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중에 CAN, 그 N이 바로 이 new, 새로운 업종 내지는 새로운 것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이게 이제 철칙이니까요. 다만 이 피스커의 뭐 수지, 뭐 재무 상태는 뭐랄까요? 아직 신생 회사니까 그걸 뭐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로 좋진 않죠. 이건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피스커의 파이낸셜즈 재무 관련 차트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표밖에 지금 제공되고 있지는 않아서요. 여튼 애뉴얼 연간 레버뉴나 어닝수를 보면 이 차트 자체도 뭔가 좀 구성이 하자가 있어 보이죠. 여튼 요지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그 적자폭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이고 이걸 분기별로 쿼털리 레버뉴하고 어닝스로 쪼개어 봐도 2020년 여름 전까지는 비교적 고만고만하다가
2020년 가을에 와서는 상당히 그 적자폭이 커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투자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 규모는 얼추 자 숫자로 따져보자면 대략 4천만 정도의 적자폭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기사 내용 중에서 디자인 센터드, 디자인 중심의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한다. 그런 내용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보면 좀 확인이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오션이라는 모델 사진인데요. 뉴스 꼭지를 보면 좀 특이하게도 차 내부를 좀 개념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차 아래쪽에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깐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벤트 꼭지를 보면 PT 자료를 따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피스커 스냅샷, 자 전략, 여기도 First Design Forward, Fully Digital, Wasn't Right, 이렇게 또 아마존하고 비슷한 어떤 스트래터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튼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간다. ESG Focused, 요즘 추세에 따르는 것 같고요. 이게 보드 체어맨이 설립자인 헬릭 피스커, 이분 뒤에 자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세계적으로 쟁쟁한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을 잘 했던 화려한 경력이 있는 분이죠. 이게 이그제큐티브, 그러니까 탑 매니지먼트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역시 이제 헬릭 피스커 필두로 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그제큐티브 팀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이제 테크니컬하고 파이낸셜 쪽 임원분들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뭔가 피스커의 비전이랄까요? 차별화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짐작이 되기도 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일하셨던 토드라는 분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담당하시고, 아마존에서 온 이 로코라는 분이 또 계시고,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온 분들, 파워트레인 이쪽을 담당하는 데이빗 모슬리라는 분, 이 피스커의 오션, 2차 이름이 이제 오션이고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출시된다는 거고요. 지금 2륜, 4륜 선택 있는 것 같고, 대략적인 가격대가 이렇게 되나 봅니다. 파트별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기능별로 또 어떤 특별한 서비스별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마그나하고의 전략적 코퍼레이션 관계, 이런 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ay for one you use, 이게 지금 그 마그나 외에 다른 지역,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안내하고 있고, 또 충전, 그 패스트 차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재무적이랄까요? 성장 내지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이런 것들, 전략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공들여서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아마도 이렇게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옛날 일, 그러니까 피스커에서 카르마라는 이름으로 냈던 바로 2차인데요. 2차가 성공적으로 이제 비즈니스화 되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내용, 남의 실패담을 구구절절 이렇게 다 보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바로 눈에 띄는 대로 프로덕션, 제작이 연기됐던 어떤 그런 사정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던 펀딩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차를 기껏 만들었는데 300대 정도, 여기 보면 플래시 플러드, 이게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플러드,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차가 불에 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언뜻 봐도 당시 이 카르마 2차야말로 이게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자아내지 않나요? 여튼 디자인이 좋았건 어쨌건 간에 그 카르마라는
모델은 결국 2013년 11월의 기사입니다만 뱅크럽지, 그러니까 파산으로 귀결되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사실 조금 눈여겨볼 내용은 이런 건데요. DOE,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라고 할까요? 지금 요번에도 미시간 주지사를 지냈던 분이 이 바이든 새 정부의 이 DOE 장관으로 임명이 된 것 같은데요. 2009년 당시에도 이 DOE에서 피스커에 뭐 이런 명분으로 이런 정도의 돈을 론, 그러니까 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뭐 동의했다고 하네요. 글쎄요, 뭐 이제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 피스커 카르마 비즈니스 좌절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요렇게, 그러니까 피스커에서는 이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2018년 CES에서 뭔가 발표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그 뒤로도 또 럭셔리 카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이 헬릭 피스커의 존재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매체에서도 오토카라는 매체인데요. 뭐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이 이모션 관련한 내용으로 헬릭 피스커하고 인터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또 헬릭 피스커가 럭셔리카하고 함께 이렇게 추진했던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그 개념도랄까요? 그 디자인도 같이 이렇게 좀 소개가 됐었고요. 여기 뭐 뭔가 느끼게 하는 워딩이 딱 있네요. 이 할리 피스커, 그의 브랜드는 아름다움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과 다른 극단적인 것을 추구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왕년에는 뭐 그렇게 극단적인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걸 추구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피스커 홈페이지에 있는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는 그 오션 SUV 모델 그거 봐가지고는 제가 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디자인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드네요. 저도 미국 차를 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좋다는 얘기는 잘 못 듣는 차이긴 하지만 이 오션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 가격대가 조금 달라진 모양이네요. 그 오션 출발가가 4만 불로 조금 조정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상 피스커에 대한 목표 주가가 27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대비 한 30-40%의 상승 룸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기사 내용상 우리 로지타운 모터스 봐야 되는데요. 이 기사에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른 기사를 보면 나오는 얘기가 로지타운 모터스가 이 GM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공장 시설을 이제 넘겨받는 그러한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여기 있는 대로 지금 아주 급진적인 새로운 허브 모터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상 상업화 내지는 뭐 성공 경험이 없는 이제 리스크가 높은 기술이고, 또 맥락상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술이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로지타운의 엔듀런스 이 전기차 트럭이 기존의 트럭 절대 강자였던 포드, GM과의 경쟁, 뭐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거죠. 설사 뭐 그 틈새 시장, 니치를 찾을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이 로지타운에서도 당연히 특히 포드 150, 우리가 뭐 미국 뭐 가봐서 알게 되든 아니면 영상 사진 자료를 봐서든 사실 제일 많이 보이는 차 중 하나인 거죠. 이 F150이나 F100, 포드 트럭이요. 이거하고 지금 가격 비교를 해놨는데 이게 이니셜 코스트 차체만을 말하는 걸까요? 어쨌든 차 자체는 조금이라도 인슈런스가 비쌀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코스트, 그러니까 퓨얼 코스트라든가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토탈로는 이 인슈런스가 오히려 한 19,000불 정도 더 싸지 않느냐. 이게 지금 대상 기간이랄까 이런 거는 뭐 밑에 줄을 보면 있겠습니다만 대략 어쨌든 소비자들에게는 5만 대 7만 정도 코스트 차이가 나는데 차 자체는 큰 차이 없다.
있다. 내지는 요걸 보면 요게 지금 그 로지타운의 이 인듀런스 모델하고 아마 포드 F150 트럭하고 뭔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힘겨루기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그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그 공개했을 때 바로 이 포드 F150하고 사이버 트럭하고 이렇게 끈으로 매달고 서로 양쪽에서 출발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서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 포드 F150이 뭐 순환 시대네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게 끌려가고 또 이 로즈타운 모터스에서 만드는 인듀어런스 트럭에게도 끌려가고 참. 그래도 여튼 뭐 모건 스탠리 그 애널리스트들은 이 로즈타운이 엔듀런스 이런 거 가지고 포드하고 싸워서 이길 가망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참고로 지금 뭐 견인 테스트라고 할까요? 젖어 있는 그라스 표면 위에서 2020년 지난해 가을에 했던 모양이군요. 그리고 로즈타운 홈페이지를 이제 들른 김에 뭐 한두 개 정도 말씀을 뭐 좀 더 드리자면 홈페이지 자체에 지금 올려놓은 이 사진,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부지 위에 이 작업 공간이 있다. 그게 바로 In the Heart of America, 미국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말 행정명령, 그러니까 연방 차량을 몽땅 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붙인 조건 중에 사실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 내지는 최소한 세 번째 조건에 드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어떤 그런 전기차여야 한다.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이 Made in America, Made in USA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뭐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때인데, 다만 이 Heart of America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이긴 지역 그런 하트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지금 오하이오 그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끝내 이겼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역시 그 행정명령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달았던 유니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노동조합 그런 게 상대적으로 미시간 또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곳이기도 하죠. 이게 마침 로즈타운 모터스에서 어제 그제 그러니까 2월 12일자로 올린 영상이에요. 이분이 HR 관련한 일을 보는 뭐 최고 임원인 것 같은데요. 제목도 그렇고 좀 전에 Work for It 뭐 이런 표도 그렇고 지금 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뭐 좋은 환경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고숙련 노동자이시고 이게 지금 사실 모건 스탠리 이번 보고서에서 얘기한 바로 그런 분들인데요. 로즈타운 모터스에 상당히 그 고도의 숙련공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으로는 뭐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뭐 유의미하게 그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다라고 보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특이하다 할까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지금 아마 회사 대표님하고 젊은 신입 직원들하고 같이 뭐 즐겁게 이게 아침 식사인지 점심 식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식사도 하면서 일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분이 지금 회사 분위기를 전하면서 좀 들리실 수도 있고 또 뭐 자막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회사 대표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일도 같이 하고 또 밥도 같이 먹는다. 이런 거를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제 반증하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른바 노조, 뭐 미국식으로 여기식으로는 뭐 유니언 이런 게 잘 돼 있는 회사라면 회사 대표하고 이렇게 친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홍보할 만큼
그렇게 그런 게 특장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굳이 이제 뭐 부연하자면 최소한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이제 유니온, 자 짜임새 있게 잘 조직된 유니온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의 근로자들이 만든 전기차여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살짝 드는 걱정은 워크호스 관련인데요. 이 로지타운 모터스의 지분을 무려 10%나 갖고 있는 워크호스도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미시간주, 뭐 GM, 포드, 또 오시코시, 특히 이제 오시코시는 USPS 배달 트럭 입찰 관련해서는 좀 경쟁 회사인데요. 이제 그런 지역처럼 잘 짜임새 있게 유니온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 워크호스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USPS, 자, 우편 배달 트럭 이 납품 경쟁에서도 좀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예. 자,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로지타운 모터스, 자, RIDE의 그 목표가는 18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 종가가 26.91달러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낮춰보는 거죠. 자, 이 IBD는 그 뭐 회사 전망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그런 것만 취급하는 데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의 뭐 전망, 그리고 매수할 타임인지 어떤지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매체인데요. 여기서 지금 피스코하고 로지타운, 자, 로지타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차트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영상 끝으로 이 피스코 요 회사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여기서 기자가 얘기한 게 컵 베이스 모양 그런 패턴 중이고, 지금 바이 포인트가 컨펌이 되는 그런 게 23.73달러인데 그거를 지금 뭐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한번 차트를 직접 보죠. 차트는 야후 파이낸스 걸 보겠습니다. 네, 피스커 일봉이고요. 지난해 2020년 7월 중순 이때가 아마 상장한 시점이었나 본데요. 뭐 상장하자마자 슈팅했다가 조정, 다시 이렇게 반등 시도했는데 뭔가 정고점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온 거는, 자, 2020년 9월, 그러니까 뭐 나스닥 등 미국 증시 전반이 큰 조정을 겪었던 그 2달 거기 이제 같이 엮였네요. 그래서 꼼짝없이 9월, 10월 이렇게 이거 뭐 온전히 그냥 그 조정 여파를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11월, 12월에는 어이구 남들 오를 때 또 부지런히 올랐네요. 올랐는데 12월부터 이렇게 하락했군요. 자, 12월부터 하락해서 지금 12월, 1월,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를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오고 있는데, 좀 전 IBD 기사에서 말한 컵 베이스라는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렇게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컵 베이스가 컨퍼메이션 된다. 23.73이라고 써놨는데 그건 이 정도 수준인데, 23.73은 지금 전 차트를 통틀어서 이 전고점이었던 제 왼쪽 하얀 박스 보이시나요? 거기 하이가 23.63이죠. 그것보다 뭐 10센트 높게 잡은 숫자인데, 글쎄요, 뭐 제 생각엔 그냥 오타 같네요. 오타. 23.63이라고 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전고점을 딱 터치하면 이 컵이 얼추 만들어지고,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급등해서 23.63 내지는 뭐 23.73까지 간다면 제일 퍼펙트한 그런 컵 모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U자에 가까울수록 완벽하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U자 바닥에서 이 오른편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게
뭐 이를테면 이 긴 지난한 조정 기간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떠나기 마련이고 기관들에서도 사실은 뭐 기관들도 계속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냥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이제 많이 떠나고, 윌리엄 오닐 책 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쭉 바닥권에서 플랫하게 이어지면 심지어 투기꾼들조차 떠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제 그이들이 얼추 다 떠났다고 할 만한 그런 시점에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이제 반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U자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요. 그 여기 뭐 전고점 터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이제 조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 조정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깔끔하게 거래량이 이제 드라이업 말라가면서 생기는 게 이제 제일 퍼펙트한 역시 핸들이 되는 거고, 그 핸들이 다 만들어지는가 싶기가 무섭게 거래량 폭발과 함께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게 이제 1차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 핸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 올드 하이 내지는 뭐 새로운 하이, 이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 순간이 2차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때로부터는 뭐 상당 비율로 이제 상승한다. 그 뭐 상승하는 비율이 뭐 이 컵의 운두, 이 컵의 탑으로부터 바닥까지냐 아니면 그 전 요 상승했던 요만큼이냐 하는 건 분분한데, 그건 뭐 정해진 거 없는 것 같아요. 10% 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큰 조정 받는 경우도 있고, 윌리엄 오닐 책상으로는 뭐 10배, 20배 이렇게 간 사례들도 이제 있으니까요. 그건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케바케인데요. 자, 이 컵 베이스도 컵 베이스고, 지금 이 컵이 만들어지기 전 상승분도 당연히 지금 뭐 30% 이상의 큰 비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컵 위드 핸들 만들기 위한 그 제반 조건, 더군다나 이 컵을 만드는 왼쪽 이 레프트 픽을 만들 때의 거래량,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벽을 만들어 가면서 보여주는 이 거래량, 다 뭐 그 이론에 부합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번 봐야겠네요. 예. 저는 사실 금요일날 많이 팔았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난감하네요. 예. 머쓱해지기도 하고요. 아마 그냥 뭔가 바래야겠죠. 이렇게 가다가 추세선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뭔가 중간에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우측 탑, 그러니까 라이트 픽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 뭔가 조정이 한번 온다면 그 추세선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고점을 이은 추세선, 그 추세선을 벗어나는 반등이 나올 때, 또는 뭐 그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모양을 이루면서 하여간 뭔가 거래량과 함께 탁 올라가는 듯한 그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뭐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낸 보고서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혹 많은 매수세가 급하게 달겨들면 뭐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단은 놓쳐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핸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뭐 접근하는 거가 사실은 뭐 정석이죠. 이 커비드 핸들 패턴을 근거로 이제 매매하는 사람이라면 정석대로 그 핸들까지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피스커나 로지타운 모터스, 이 사실은 널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두 회사 가지고도 참 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